아름다운 동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스트 박미선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물론 많은 부분에서 고려를 하시겠지만 이 일이 내 적성과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나이팅게일, 베개의 천사, 토론토 써니브룩 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남효리 씨 모셨습니다. 효리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호사가 꿈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인기 직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효리 씨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그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오늘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 일이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효리 씨가 생각하시는 간호사라는 직업 어떤 직업인가요? 저는 써니브룩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거의 9년 차 수술실에서만 9년 일하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부인과랑 그다음에 이비인후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9년이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잖아요. 오랜 시간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한국에서는 3년 정도 수술실 간호사 경력이 있고 써니브룩에 오기 전에는 험버 리버 리저널 하스피털에서 또 한 2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고 써니브룩에서 9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럼 거의 15년 와. 간호사 생활이에요. 근데 네. 저희 같이 써니브룩에서 일하다 보면 25년, 30년, 35년 이렇게 간호사 생활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실제로 간호사라는 직업이 좀 육체적으로 많이 고된가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그게 그 외부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간호사가 되면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단 정신적으로 힘든 게 간호사가 아닐까 싶어요. 효리 씨, 간호사라는 직업이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뭐 너무나 많겠지만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원의 꽃 수술실, 수술실이 있고요. 네네. 중환자실, 응급실, 그다음에 소아과도 있고 부인과도 있고 메디컬 쪽으로 아픈 환자들이 있는 메디컬 병동이 있고 수술 전이랑 수술 후 간호를 하는 그 서지컬 병동 있고 아무래도 수술실이 좀 무섭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갈 수 있는 다른 직종이 있지 않나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굉장히 피를 무서워하고 바늘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수술실에 있으면 그 징그러운 걸 어떻게 보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술실을 사랑하는 이유는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그 환자의 몸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다. 정말 신의 창조물이라는 게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이런 조그만 기관들을 어떻게 이렇게 창조가 되었을까? 그 조그만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더 먼저 들기 때문에 저는 수술실을 너무 좋아하고요. 혹시나 일단 간호사가 되면 그런 건 없어지실 것 같아요.
그 수술 딱 끝나고 나시면 좀 뭔가 그 보람된 느낌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보람되는 일들 정말 많죠. 가장 먼저 환자를 먼저 대했을 때, 한국 환자분들 만났을 때 정말 좋아요. 한국 분들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북도 지나가도 제가 수술하는 방 아닌데도 한국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가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 몇 번 방에 있어요. 불러달라고 하세요. 딱 이렇게 하고. 아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외국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도 늘 이렇게 보면서 왠지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왠지 좀 인사하고 싶고 생전 처음 보는데도 좀 왠지 그렇더라고요. 아마 좀 낯선 땅에 있는데 또 같은 그런 또 민족성이 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수술실이라는 거는 두려움을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시면 더 긴장되고 힘들고 그럴 때 제가 가서 손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전날 같은 경우는 미리 수술 리스트를 봐요. 그래서 한국 분 계신가 막 이렇게 보고 아니면 저희는 이제 응급수술로 들어오는 리스트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보고 한국 분 계시면 저분 언제 수술하지? 내가 근무할 때 수술하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또 만약 안 그러면 또 가서 물어봐요. 이 환자 언제 수술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시간 되면 제가 또 막 미리 가서 인사하고 그냥 인사라도 드려요. 이따가 깨어나실 땐 저 없지만 제가 주무실 때는 같이 계셔 드릴게요. 이렇게. 힘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말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네. 일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갑자기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일들.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써니브룩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매니지를 못할 때 바로 연락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한테 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글쎄요, 힘들다기보단 그런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 보람 이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스트레스를 즐겨요, 사실. 좋아요. 너무 일을 즐기시면서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수술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수술실은 일단 아픈 환자가 들어와서 그 수술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 아픈 부분이 그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끝나고 나면 그게 그냥 쾌감인 것 같아요. 저 환자 이제 나아져서 나갔어. 물론 병동에 가서 그 회복하는 기간이 있겠지만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느낄 수 있는 보람 자체는 아픈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이라는 과정을 끝내고 나아서 나간다는 그 기쁨?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울었던 일? 왜 웃었어요? 처음에 수술실 들어가서 재밌게 일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렇잖아요. 나 너무 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지? 이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은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선배 간호사가 불러서 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좋게 말해주면 좋았을 것을 밉게 말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일적인 부분에서 또 부딪히는 일이 가끔씩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자면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한국 경험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 문화를 몰라서 실수를 했던 경우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커피 브레이크가 있고 점심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딱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가라는 시간에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자율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 지금 커피 브레이크를 가, 점심 브레이크를 가. 그런데 저는 더 일하고 싶은 욕심에 아니야, 나 지금 브레이크 안 하고 일할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일하고 싶은 욕심에 나 브레이크 필요 없어. 난 일해야 돼. 이 수를 끝까지 마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 유니온 법에 의해서 그 브레이크를 꼭 가야 하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한 3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었을 때 아버님의 권유셨어요. 아버님이 어느 정도 일도 했고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세상을 좀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 왔어요. 그때가 몇 살 정도? 그때요. 2001년이었으니까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 순간 너무 자세하게 나이를 말씀하시는가 해서 조마조마한데 20대 후반. 네, 네, 위험했어요. 20대 후반 정도. 이미 한국에서 자리가 잡혀 있고 외국에 가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거. 뭘 몰랐던 거죠. 캐나다가 어떤 나라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말 참 공감이 가는데요. 그 유학 오시는 분들도 아마 좀 네 그런 마음에서 먼저는 한국은 그렇잖아요. 시집을 가기 전에 부모님 밑에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나의 자유 시간을 갖는다는 기쁨, 그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런 걸 가지고 왔죠. 열정으로 오셨네요. 열정. 그렇죠. 일단 토론토에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오셨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어학연수생으로 왔어요. 여기서 토론토에서 간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 말고도 그 비슷한 시기에 와서 간호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여기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간호사가 되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진짜 혼자 오신 거잖아요. 가족들 아무도 없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외로웠는데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학연수 생활을 할 때는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간호사 준비를 할 때는 같은 간호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연히 만난 친구들인데 정말 인연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간호사를 공부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에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간호사 공부도 같이 하고 간호사도 같이 되고 지금 간호사 활동도 같이 하고 결혼도 같이 하고 아기들도 같이 낳고 지금 이제 친구처럼 네. 근데 결혼을 같이 하신 건 아니죠? 비슷한 시기에 다들 네, 비슷한 시기에 다들 결혼 네네. 이제 짝을 만나서 같이 결혼도 하고 네네네.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지금은 너무 직장 생활도 친한 하고. 친구가 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언어적인 부분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때 좀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요. 한국에서는 어렵다는 걸 몰랐는데 여기 와서는 나 혼자 준비해서 그리고 물론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알아가는 과정을 같이 겪어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때 준비하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던 것 같다. 되게 한국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너무 몰라서 온타리오주에서는 CNO라는 그 칼리지 오브 널시스 온타리오에 등록을 해야지만 간호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온타리오 간호사 협회 같은. 저 온타리오 간호사 협회죠. 거기에 등록을 해야지만 하는데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 교육을 받았는지 간호 실습을 마쳤는지 최근 경력 같은 거를 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서 그 CNO에 냈어야 했는데 시간도 틀리고 여기 그 12시간 이런 13시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토론토에서 정보를 받아서 한국에다 정보를 하려면 또 저녁 시간이 되고 뭐 또 한국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 토론토에 연락을 하려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서류를 통과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감 날이었는데요. 그날까지도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험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야. 빨리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몇 시쯤이면 도착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점심 한 12시쯤이면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 앞 동구밖까지 나가가지고 그 우체부 아저씨가 올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체부 아저씨한테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그 호수로 오는 편지가, 한국에서 오는 편지가 있다.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저를 믿고 그 제 편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또 CNO를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가서 그동안 가는 동안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서류를 지금 갖고 있다. 그게 2시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밑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내면은 너한테 가는 데까지 내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꼭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또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CNO 건물 밑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주셨어요. 직접 접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6개월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일찍 6개월 일찍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받았죠. 정말 그 간절함이 통한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니까 했었지. 그거 어떻게 하죠?